이슬기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향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갔단 상추와 깨씹을 정성스레 다듬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청빈했지만 그 안에는 맑은 영혼과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20살이 차에 되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병약한 할머니와 이 작은 농장을 홀로 지탱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농법책과 신비한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의 잔심부름을 거들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슬기를 밭의 요정이라 불렀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시들어가던 작물도 다시 생기를 찾고 병들었던 가축도 금세 기운을 차렸다. 그것은 비단 뛰어난 농사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자연과 동물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능력, 특히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시키는 신비한 힘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슬기 자신은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만 생각할 뿐 자신의 능력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숨결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아침 이슬기는 서둘러 밭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확기가 임박해 마음이 조급했다. 그때 낡은 철조망 울타리 너머에서 처량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을 멈춘 이슬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날카로운 철조망에 다리가 끼어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의 고통에 이슬기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밭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언니가 도와줄게.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철조망을 벌리기 위해 애썼다. 얇고 여린 손가락으로 날카로운 쇠붙이를 힘껏 벌리자 손바닥에 금세 붉은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간신히 철조망을 넓히자 강아지는 재빨리 빠져나와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강아지는 이슬기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이슬기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오래된 약장에서 직접 말린 쑥과 익모초를 꺼내 따뜻한 물에 우려냈다. 그리고는 강아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약초를 갈아붙였다. 따뜻한 약초 냄새가 작은 부엌에 퍼졌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나지막한 끙끙거림을 냈다. 상처 부위에 약초를 바르며 이슬기는 무심코 할머니가 종종 흥얼거리던 옛 노래를 나지막이 불렀다. 바람이 쉬어가고 구름이 머무는 땅.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더욱 평온해지는 듯했다. 낑낑대던 소리가 잦아들고 그녀의 품에 완전히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이슬기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강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슬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늘 그녀에게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모든 생명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슬기는 그저 할머니의 덕담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낡고해진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겨준 이름 모를 풀과 약초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책이었다. 이슬기는 밤마다 이 책을 펼쳐들고 읽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그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다. 특히 자연의 숨결을 듣는 자에 대한 묘사들은 묘한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상처 입은 강아지를 보듬어 줄 때, 작물에게 말을 걸듯 씨앗을 심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위로와 연결감을 느꼈다. 이 책은 그녀의 현재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드러날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슬기에게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작은 마을과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곳이야.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깃든 뿌리란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이슬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이 비록 고되고 외롭지만 그 안에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에서 온 소문은 작은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신화그룹, 강민준, 강민존이라는 젊고 냉철한 CEO가 이끄는 거대 기술 기업이었다. 그들은 이 작은 마을의 모든 땅을 사들여 최첨단 복합기술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번쩍이는 고층 건물과 최신 기술이 가득한 거대 도시는 이슬기가 아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꿈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되었다. 처음에는 높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마을 사람들을 회유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국 돈에 넘어가 땅을 팔았다. 평생을 농사만 짓던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거액에 눈이 멀어버렸다. 하지만 이슬기의 할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 땅은 조상이 물려주신 것이야. 돈 몇 푼 때문에 팔 수는 없어. 할머니의 굽힐 줄 모르는 고집은 신화그룹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집요한 설득은 곧 협박으로 변했다. 신화그룹에서 보낸 직원들은 매일 찾아와 할머니를 괴롭혔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던지며 위협했다. 병약한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슬기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슬기야, 이 땅만은 꼭 지켜야 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슬기의 귀에 맴돌았다. 이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거대한 기업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 땅을 팔면 부모님과의 추억, 할머니와의 삶,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이고 어쩌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며칠 후 신화그룹으로부터 마지막 통보가 날아왔다. 일주일 안에 땅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마을 주변에는 신화그룹에서 보낸 용역 깡패들이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는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다. 밤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이슬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밤늦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높고 번쩍이는 건물들, 빽빽한 자동차들,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로 가득할 그곳은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불안감은 이슬기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가 가겠어요. 할머니, 제가 직접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이슬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응하고 무력하게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깨어났다. 마치 얼어붙은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슬기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슬기는 서울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했다. 숨막힐 듯한 도시의 소음과 인파는 그녀의 작은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은 위압적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나 미소 대신 피로와 무관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낡은 한복 저고리와 흙 묻은 신발은 이곳에 화려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슬기는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이방인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이 떠오르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할 수 없어. 신화그룹의 본사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그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이슬기는 목을 한껏 뒤로 젖히고 올려다보았다.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이는 외벽은 그녀의 소박한 꿈을 비웃는 듯했다. 건물 입구에는 번쩍이는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세련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슬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이슬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준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강민준 대표님을요? 예약은 하셨나요? 어떤 용건으로요? 예약은 못했습니다. 저는 저기 시골 마을에서 왔는데 저희 땅 문제를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직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대표님은 바쁘셔서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슬기는 애원했다. 제발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이대로는 저희 살 곳이 없어집니다. 단 5분만이라도. 하지만 직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보안팀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다. 세상의 모든 냉대가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이슬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할머니의 실망한 얼굴이 머릿속에 선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입구에 멈춰 섰고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재빨리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신화그룹의 CEO 강민준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로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슬기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떼었다. 대표님, 강민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로비에서 너무나 작게 울렸지만 강민준은 마치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이슬기에게 닿았다.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마을 땅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때 갑자기 거대한 몸집의 shepherd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이슬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로비에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강아지는 신화그룹의 경비견으로 평소에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얌전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하게 예민해져 있었다. 아마도 낯선 사람들과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모양이다. 흥분한 강아지는 이슬기에게 달려들어 으르렁거렸다. 주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강아지를 제지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강아지의 날카로운 이빨이 이슬기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다. 공포에 질린 이슬기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어릴 적 다친 동물들을 보듬어주던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음을 안정시키는 옛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숲속에 작은 새야 어디로 가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납게 으르렁대던 강아지는 이슬기의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진정되었다. 녀석의 몸에 힘이 풀리고 날카롭게 치켜세웠던 털도 차분히 가라앉았다. 강아지는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충성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동물을 싫어했고 특히 적에는 최근 들어 발작을 자주 일으켜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런데 저 시골뜨기 소녀가 단지 손을 대고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흉폭하던 개가 고양이처럼 변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의 비서인 박비서, 세크레타리 팍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비서는 강민준의 비서이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야심찬 여자였다. 그녀는 이슬기가 나타난 순간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 시골뜨기 소녀가 강민준의 눈에 띄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난동을 부리고 이슬기가 그것을 진정시키는 장면을 목격하자 박 비서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이슬기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강민준에게 어떤 식으로든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을 알았기에 박 비서는 이슬기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박 비서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가장 먼저 이슬기에게 다가갔다. 가면을 쓴 듯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이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희 경비견이 요즘 좀 예민해서요. 그래도 아가씨 덕분에 큰일 막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께서 아가씨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를 따라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박 비서는 이슬기를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에게 이슬기를 순진한 시골 소녀로 포장하여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게 만들 생각이었다. 강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이슬기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이나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아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이슬기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과 현대적인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슬기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도시 풍경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의 토지 매입에 반대한다는 건가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이슬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이슬기는 긴장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네, 저희 마을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삶과 저희 가족의 역사가 깃든 곳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강민주는 피식 웃었다. 낭만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저는 사업가입니다. 효율성과 이윤이 제 최우선 가치죠. 당신의 감상적인 이야기는 저희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막대한 투자를 했고 계획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다른 주민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서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저희 땅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슬기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강민준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냉철함과 현실적인 태도에 좌절감을 느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슬기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보았다. 그의 경험상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순수함과 끈기는 그에게 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슬기의 특별한 능력을 떠올렸다. 그 능력이라면 신화그룹의 새로운 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의 낭만적인 고집을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당신의 특별한 능력이 흥미롭군요. 잠시 앉아 계세요. 그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박 비서가 재빨리 들어왔다. 박 비서, 이 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요.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그리고 특히 그 동물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녀가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강민준의 지시에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네 대표님이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슬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다. 박 비서는 이슬기를 곁눈질하며 그녀에게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슬기는 박 비서의 차가운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느꼈다. 강민주는 다시 이슬기를 돌아보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이자 동시에 제안이었다. 이슬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냉혹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슬기는 신화그룹의 빌딩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헤매었다. 눈부신 빌딩 숲과 시선을 압도하는 광고판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강민준의 제안은 마치 독이 든 사탕 같았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졌다. 그녀는 분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꼈다.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한 의지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슬기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책을 다시 펼쳤다. 책에는 약초와 동물, 그리고 자연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책 속에서 만물의 소리를 듣는 자라는 구절을 발견했다. 그 구절은 그녀가 강아지를 진정시켰던 순간과 겹쳐졌다. 어쩌면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책에 담긴 것처럼 대자연과 깊이 연결된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강민준과 맞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소박한 시골 지혜와 타고난 능력이 거대 기업의 논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막막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편 강민준의 집무실에서는 박 비서가 이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 이슬기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며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특별한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유기견들을 돌보는 데 뛰어났다고 합니다. 박 비서는 보고하는 내내 미묘한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슬기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 강민주는 그녀의 보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이슬기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사업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녀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가진 능력을 우리 프로젝트에 활용할 방법은 없겠나? 강민준이 박 비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박 비서는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답했다. 네 대표님, 친환경 프로젝트나 동물복지 프로그램에 그녀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작 시골 처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신화그룹의 이미지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박 비서는 이슬기가 강민준의 눈에 더 이상 띄지 않도록 철저히 그녀를 통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비서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잠재적인 파트너 자리까지 넘보고 있었기에 이슬기는 제거해야 할 방해물에 불과했다. 박 비서는 이슬기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녀를 이용하는 동시에 다시는 강민준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강민준은 박 비서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가진 야망과 냉철함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한계 또한 명확히 보았다. 박 비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슬기의 진정한 가치였다. 하지만 그는 굳이 박 비서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슬기를 다시 만나 직접 설득할 생각이었다. 일주일 후 이슬기는 약속대로 신화그룹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로비 직원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강민준이 미리 지시를 해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곧바로 강민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강민준은 여전히 냉철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생각은 해봤습니까? 강민준이 물었다. 이슬기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땅을 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이 당신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단, 저희 마을과 할머니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이슬기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흥미롭군요. 당신의 능력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자연과 교감하고 동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마을을 파괴하는 대신 그곳의 자연을 살리고
사람들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슬기의 제안에 어이없어하는 박비서를 곁눈질했다. 박비서는 이슬기가 감히 강민준에게 조건을 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슬기의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제안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마침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강민준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이슬기는 그 속에서 어딘가 모를 흥미를 읽었다. 박비서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이슬기가 감히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어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그녀를 반드시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로 다짐했다. 신화그룹의 본사 1층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오늘은 신화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대규모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 거물급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여들어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번쩍이는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강민준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비전과 신화그룹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그 어떤 변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슬기는 로비 한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한복과 촌스러운 머리 모양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그녀는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긋거리며 낯선 시선을 던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대신 손에 든 할머니의 낡은 약초책을 꽉 움켜쥐었다. 책의 낡은 표면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박비서는 이슬기를 발견하고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이슬기를 완전히 망신주고 강민준에게서 멀어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감히 대표님께 조건을 걸어 주제도 모르는 시골뜨기 계집애 같은 이라고. 박비서는 그녀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슬기를 연설 직전에 무대 뒤로 데려갔다. 이슬기 씨, 잠시 후 대표님의 연설이 끝난 후 당신이 직접 이 프로젝트의 친환경적인 면모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된 원고인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박 비서는 친절한 척 웃으며 이슬기에게 얇은 원고 한 장을 건넸다. 이슬기는 원고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었다. 그것은 신화그룹의 토지 매입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문화와 자연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위선적인 내용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빌려 신화그룹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이었다. 이슬기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원고를 품에 넣었다. 박 비서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순진한 시골 처녀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윽고 강민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했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이 조화된 미래도시 인류의 삶을 혁신할 거대한 프로젝트. 그의 연설은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민준은 연설 도중 한 번씩 이슬기가 서 있는 무대 뒤쪽을 흘끗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로비의 모든 공간을 압도했다. 강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박 비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가 얼마나 주민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지를 보여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마을 주민 대표 이슬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슬기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무대 위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강민주는 무대 한쪽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박비서는 연단 옆에 서서 그녀에게 원고대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냈다. 자, 이슬기 씨. 저희 신화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박비서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이슬기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원고를 꺼낼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이내 멈칫했다. 할머니의 얼굴 철조망에 끼어 고통스러워하던 강아지의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서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을 배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박비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참, 이슬기 씨. 방금 전에 당신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마도 곧 강제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당신이 협조적으로 잘 이야기해 준다면, 글쎄요, 그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박비서의 말은 비수처럼 이슬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그녀의 발언 하나로 할머니와 마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시간의 압박과 가족에 대한 위협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슬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강민주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비서는 그녀의 패배를 확신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슬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가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노래를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옛 노래 그녀가 강아지를 진정시켰던 바로 그 노래였다. 바람이 쉬어가고 구름이 머무는 땅.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 로비 전체를 채워나갔다. 그 목소리에는 인공적인 기교는 없었지만 깊은 진심과 자연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혼란이 교차했다. 저 시골 처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슬기의 노랫소리는 처음에는 당혹감과 의아함을 자아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나 봐. 웅성거림과 얕은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비서는 입꼬리를 올리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겨우 저런 유치한 수작이라니. 완벽하게 망했군. 그녀는 강민준에게 눈짓하며 이슬기를 무대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강민준은 미동도 없이 이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슬기는 주변의 시선이나 웅성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할머니의 노래에만 집중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녀 마을의 역사이자 땅과 사람들의 영혼이 깃든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으로 그 소리를 내뿜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 로비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 소리에는 인공적인 기교나 꾸밈이 없었지만 깊은 진심과 자연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로비 천장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 도시의 회색빛 하늘에서 작은 새들이 한두 마리씩 날아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마리에 불과했지만 이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새들이 로비 안으로 날아들어 무대 주변의 샹들리에와 대들보 위에 앉았다. 깃털을 가지런히 다듬으며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이슬기의 노랫소리와 어우러지며 마치 신비로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새들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교차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던 기자들도 카메라를 든 채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슬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그녀는 새들을 향해 미소 지었고 새들은 화답하듯 더욱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었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와 청중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깃들었던 피로와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이완되고 굳어있던 표정들이 부드러워졌다. 웅성거림은 완전히 멎었고 로비에는 오직 이슬기의 노랫소리와 새들의 지저귐만이 가득했다. 박비서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슬기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시선을 던졌다. 강민준은 여전히 이슬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어느새 깊은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슬기를 사업에 이용할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순수함과 대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보았다. 이슬기는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나이든 투자자의 손을 잡았다. 그 투자자는 평생을 돈과 숫자만 보고 살아온 냉정한 사업가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역력했다. 이슬기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잠시 눈을 감고 제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땅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슬기의 맑은 눈빛에 이끌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슬기의 노래가 계속되자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녀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마지막 구절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렸고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로비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숨죽인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마침내 로비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한 기업의 프로젝트 발표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한편의 아름다운 기적을 목격한 듯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이슬기 씨, 방금 그건 뭡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신화그룹과의 계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빗발쳤다. 그 순간 강민준이 이슬기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철함이나 무관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슬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슬기의 손을 잡은 채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했다. 저희 신화그룹은 그동안 이윤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슬기 씨의 노래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이슬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신화그룹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기 씨의 마을은 보존될 것입니다. 아니, 보존을 넘어 이슬기 씨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진정한 친환경 생태마을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저희 신화그룹은 이슬기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민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비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민준은 이슬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슬기 씨, 저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당신의 세상을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업적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강민준은 이슬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고 오늘 그녀의 노래와 그 힘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이슬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이슬기는 강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정한 가치의 승리였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민준은 로비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슬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박비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박비서는 강민준의 시선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고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렁였다. 박비서, 당신은 더 이상 신화그룹의 직원이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판단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프로젝트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 비서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피하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의 몰락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통쾌한 결말이었다. 이후 강민준은 이슬기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슬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마을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슬기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즉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기존의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슬기의 마을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생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는 이슬기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슬기 씨의 지혜와 능력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단순히 땅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곳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진정한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슬기는 놀랐지만 이내 강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였다.
물질적인 보상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신화그룹의 자문위원이 되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정착 지원금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신화그룹을 불신하던 마을 사람들도 강민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이슬기의 활약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이슬기를 우리 마을의 보살이라 칭하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저녁 강민주는 이슬기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 해 진력 노을이 창밖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전에 차가웠던 이 공간은 이제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채워진 듯했다. 이슬기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강민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슬기는 차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대표님도요.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웃만을 쫓는 차가운 사업가로 남았을 겁니다. 당신의 노래는 제게 잊고 있던 순수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민주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이슬기를 처음 만났을 때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슬기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이슬기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저도 몰랐던 제 안에 있는 힘을 당신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무섭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눈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차창 밖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슬기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상에 저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업적인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동반자로서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이슬기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의 냉철한 CEO와 순수한 시골 아가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했다. 이슬기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대표님.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함께하는 삶의 조화로움이었다. 2년 후 이슬기의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에 있었다. 한때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던 그곳은 이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문화 체험 단지로 거듭났다. 신화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입구에는 번잡한 도시의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득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대신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슬기의 낡은 농장은 숨결치유의 뜰파르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자연치유센터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슬기가 직접 개발한 약초 요법과 그녀의 노래를 활용한 소리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이슬기의 지혜와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얻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마법 같았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에 평화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자연의 치료사이자 이야기꾼이 되었다. 강민주는 신화그룹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으로 신화그룹을 이끌었다. 그의 지휘 아래 신화그룹은 수많은 친환경 기술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한때 차갑고 냉철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이슬기를 닮아 따뜻하고 온화해졌다. 그는 이따금씩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슬기의 마을을 찾아와 함께 땀 흘려 밭을 가꾸거나 그녀가 이끄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했다. 그의 눈에는 이슬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 손녀딸 이슬기와 사위 강민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다. 그녀는 이슬기에게 내 너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네가 그 가치를 온전히 꽃피웠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이슬기는 숨결 치유의 뜰 한가운데에서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작은 씨앗을 흙에 심었다. 이슬기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들아, 이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어 있어. 그리고 이 씨앗들이 자라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씨앗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단다. 아이들은 흙 묻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이슬기의 노랫소리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마당의 작은 새들이 지저귀었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슬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그녀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육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저 멀리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슬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 대신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슬기에게 다가가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슬기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도요. 오늘 회의는 잘 끝났나요? 그럼요. 당신의 지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슬기의 손을 잡고 마을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들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슬기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석양빛 아래 이슬기와 강민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벼가 익어가는 들녘에서는 바람소리가 나지막이 속삭였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랑과 조화가 만들어낸 영원한 봄의 전설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늘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슬기와 강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슬기는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 낡은 기름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거친 농사일에 굳은 살 박힌 그녀의 손을 길게 비췄다. 째깍거리는 괴종시계 소리는 마치 그녀의 외로운 시간을 세는 듯 규칙적이었다. 오래된 약초 냄새, 할머니의 약봉지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무거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 향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외부 세상의 어떤 불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갇힌 그녀의 고립된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